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채널을 뽑으면 셔플을 통해서 다이렉트와 뭐 인다이렉트 이런 채널로 해서 여러 개 이제 좀 뽑아놨어요. 이렇게. 그죠? 셔플이 하는 역할은 채널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합성할 때 꽤 많이 씁니다. 이게 의도치 않게 원하는 채널을 못 뽑을 때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많이 뽑기도 해요. 하여간 트랜스미션을 이렇게 셔플로 뽑아서 RGB로 봤을 때 이렇게 되지만, 내가 여기다 그레이드라는 걸 통해서 초록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죠? 또 여기다가 눈에서 뭐 광채가 좀 나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또 이펙트를 달면 되죠. 항상 탭을 누르고 이펙트를 찾아주는 게 좋아요. 글로우라는 걸 찾으면 이렇게 섬광이 번지게끔 할 수도 있고요. 글로우라는 탭에 가보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주고 빛이 좀 번지게 보이나요? 강도를 좀 높여볼까요? 잘 안 보이죠? 그렇죠? 브라이트니스를 높여주면 이렇게 좀 더 잘 보이나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번지듯이 뭔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면 각자 채널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잘 보인다면, 얘를 섞을 때는 이것과 이것을 잡고 M을 누르면 돼요. 머지라는 뜻의 M이고,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레이어를 위아래 이렇게 층층이 쌓지만 노드 구조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붙여가는 방식으로 밑에다 놓고 위에다 놓고 밑에다 놓고 위에다 놓고 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어서, 이렇게 머지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1번 눌러서 보면 이렇게 두 개가 합성돼서 보이죠. 그렇죠? 1번만 봤을 땐 이렇고 2번만 봤을 땐 이렇지만, 이걸 두 개 섞어서 볼 땐 이렇게 보여요. 대부분 5번은 위에 덮는 거고요. 대부분 플러스로 좀 더하기 개념으로 색을 중첩시키도록 할게요. 플러스랑 5번랑 여기서 좀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두 개가 합성이 돼서 나온 거를 다음에 세 번째 채널하고 또 머지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합성이 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플러스, 또 여기랑 여기도 역시 머지를 눌러서 합성을 해주고, 역시 플러스, 그리고 글로우까지 된 거를 역시 섞어서 머지를 눌러서 합성을 해주면은 저렇게 초록색 눈을 가진 공룡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대부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뭐 피부 빛깔도 좀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뭐 SS 다이렉트 쪽에다가 그레이드를 놓고 색을 조정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고, 이 하나, 캐릭터 하나를 완성을 한 거를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탭을 눌러서 백드랍이라고 누르면은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눌러서 얘는 캐릭터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캐릭터를 뭔가 바꾸고 싶다면 여기 백드랍에 있는 캐릭터 쪽 가가지고 뭔가 바꾸면 되겠다 생각이 들죠. 이렇게. 복잡하게 왔지만 뭔가 유연성을 가지는 렌더링 이미지를 하나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제가 캐릭터가 있으면은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배경하고 합성을 할게요. 여기 리드를 눌러서 배경은 UDSBG라고 되어 있는 애를 쓸게요. 맞나? UDSBG. UDSBG. 이걸로 쓸게요. UDSBG. 자, 그냥 삐지라고 안 하고 좀 알아보기 쉽게 UDS라고 썼던 이유는 뭐냐면은 언디스토션이라고 한 거예요. 언디스토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댔을 때는 사물이 좀 이렇게 펑퍼짐하게 동그랗게 볼록 현상으로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그거는 CG가 계산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건물도 직선이어야 되는데 직선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동그랗게 나오면 이게 직선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언디스토션이라는 것을 써서
볼록화된 거를 오목화해 가지고 직선들을 만드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은 약간 그 필터링, 언디스토션이라는 필터를 써가지고 약간 오목화 시켜놓은 이미지였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3D로 뭔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있을까? 찾아야 되나? 그래서 원 소스가 아니고 이렇게 약간 볼록화 된 거를 이렇게 수직수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3D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다시 영화 상영을 위해서 거꾸로 가는 이렇게 다시 되돌려 놓는 것도 해줘야 되겠죠. 합성할 때 이렇게 합성하죠. 볼록하게 생긴 거를 오목하게 해서 직선 형태로 만들고 나서 CG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타이머로 볼록한 형태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작업하기 편하라고 오목하게 해서 모든 걸 직선화 시킨 다음에 가져온 겁니다. 제가 여기 언디스토션의 삐지를 눌러서 열기를 누르면 얘는 어떤 이미지냐면 이런 이미지예요. 그냥 보다시피 그냥 배경을 촬영한 실제 촬영 영상인데 약간 오목화시킨 여러분들 과제로 이런 거를 가져왔죠. 과제로 가져왔으면 요거를 이제 트래킹해서 우리가 만든 캠프에 가서 렌더링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게 그 역할이죠.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으면 트래킹을 할 필요가 없다. 투시만 맞추면 되니까. 하여간 제가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합할게요. 요 이미지랑 여기 이미지랑 이렇게 합하려고 맨 끝단에 있는 애랑 저 영상이랑 잡고 M을 누르면 또 이렇게 합성을 해주겠죠? M 누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M을 누르면 좀 보면은 1을 눌러서 보면 공룡이 투명하게 보이고 공룡이 원래 좀 컸는데 되게 작게 보여요. 두 가지 일을 해줘야 되는데 영상을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렌더링은 항상 기준을 두죠. 우리가 영화 상영을 위해서는 4K로 렌더링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TV 상영물을 위해서 HD로만 렌더링을 할지 그래서 포맷을 다 정해놓고 크기를 정해놓고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얘가 그걸 안 했어요. 지금 공룡은 하프 HD로 720으로 렌더링을 했는데 제가 이 영상 소스는 가져온 게 여기 보니까는 1920, 1080으로 가져왔네요. 그죠? 제가 이렇게 잘못 가져왔어요. 1920, 1080이고 그리고 이 공룡은 1280, 720으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사이즈가 서로 이제 틀린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룡이 작게 보였던 이유는 얘가 크기가 작고 얘가 크기가 큰 이미지여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바꿔주면 되죠. 크기를 바꿔주는 거는 뭐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크기 스케일을 줄이면 되지만 얘는 뭐 요렇게 합니다. 탭을 눌러서 보면 리포맷이라고 있어요. 포맷 크기를 재조정하는 게 리포맷입니다. 리포맷이라고 떴죠. 자, 리포맷한테 얘기를 해줘요. 어떤 사이즈냐면 아까 720이었죠 공룡이. 그래서 HD에 720이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배경도 공룡과 사이즈가 똑같도록 제가 720 사이즈로 좀 줄여놨어요. 그죠? 그래서 작업할 때 항상 팀원들하고 우리는 최종 결과물이 TV 1080이야 또는 영화 4K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서로 포맷을 맞춰서 렌더링 걸겠죠. 이게 중구난방으로 안 들어요. 하여간 뭐 이렇게 해서 했더니 공룡이 이제 크게 보이기는 해요.
공룡이 이제 크게 보이기는 했는데 보이지가 않아. 투명하게 보여. 그러니까 여기 그 누크가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RGBA 해가지고 RGB 색깔하고 알파가 있다는 뜻이에요. 흰색은. 그래서 여기를 눌러놓고 1번 누르고 A를 누르면 알파가 이렇게 이쁘게 따져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 캐릭터를 막 한 5번 정도 뭔가 합성을 하다가 빠져나오는 여기 채널에다 대고 A를 누르면 보다시피 알파가 사라져 있어요. 뭔가 작업하다 보면 채널이 다 사라질 경우가 간혹씩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채널에서 알파를 갖다가 복사해서 쓰고 싶어, 나의 알파 채널로.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빠져나온 곳에다가 채널을 더 넣고 싶다면 카피라는 애를 넣고 채널을 복사해 올 수가 있어요. 대신 얘가 A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쪽 입장은 B예요. B가 받아들일 거고, 그러니까 B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원소스 어디에 있는 채널을 가져올 거냐 했더니 이 공룡이 아까 알파가 있었잖아. 그래서 공룡에다 이렇게 갖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명령을 하는 거지. 너는 공룡에 있는 무엇을 가져와라? 알파 채널을 가져와라. 그래서 알파로 돼 있네요. 그렇죠? 알파 채널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 놓고 여기다 대고, 아까 여기 1번 눌렀을 때 여기 이제 카피 전에는 A를 눌러도 알파가 안 보이지만, 그죠? 근데 여기 카피에다 놓고 1번을 누른 다음에 알파를 누르면 보다시피 이제 알파를 가져왔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초록 눈가를 가진 알파를 가진 공룡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셔플은 채널을 변환시키는 거고, 카피는 내가 없는 채널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갖다 쓰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이렇게 카피까지 붙은 상태에서 배경하고 합성을 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모습이 잘 정리돼서 보이겠죠. 카피가 하는 역할은 보다시피 채널을 복사해오는 역할을 합니다. 꽤 중요해요. 카피도 그렇고 셔플도 그렇고. 이렇게 밖에다 뺄까요? 이렇게. 이렇게 빼서 제가 페이지에서 알파 채널을 가져오는 카피로 가져왔어요. 합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합성을 하고 나면 왠지 뭔가 종이를 오려다 갖다 붙인 것처럼 보여요. 몽타주한 것처럼. 그 이유인즉슨 이 영상과 이 영상이 같은 환경에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못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림자, 그죠? 빛의 방향. 빛의 방향은 지금 그림자로 봐서는 정신가 봐요. 12시에서 1시 사이. 그래서 정확히 좀 내려온 그림자 같이 보이죠? 그림자를 사실은 3D 시네마 4D에서 렌더링을 해서 가져왔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 멀티패스 렌더링 할 때 그림자를 따로 뽑을 수 있다고 그랬고, 걔도 역시 뽑았던 게 여기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 BG 섀도우. 이렇게 BG 섀도우라는 파트에 이렇게 있습니다. 얘예요. 이렇게 보면 얘는 보다시피 이거 그다지 의미 없어요. 이거 이제 이미지 플레이로 깔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그림자 같은 게 묻어나는 게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드려졌죠. 여기 이제 공룡 발의 그림자가 나옵니다. 알파 눌러보면 이렇게 그림자를 이렇게 뽑아내겠죠. 저기 우리가 이것까지는 안 했는데 대부분 이게 3D 트래킹을 하고 나면 이런 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은 이미지 삐지를 쓰기 위해서
대략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배치를 해요. 그래서 합성 영상에 보면 트래킹하고 나서 우리가 찍힌 배경에 있는 그 프랍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서 동기화시켜서 보여주는 거 본 적 있죠. 그림이랑. 좀 이따가 쓰겠지만 파일에 이제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3D에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뺀 거예요. 그림자죠? 그럼 그림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룡이 보이고 그림자가 보이고 나서 뒤에 백그라운드 합성된 그 실사 영상이 보여야 돼요. 세 단계로. 그러면은 사실은 얘와 얘가 합성되기 전에 얘와 얘가 합성이 됐어야겠죠. 그림자가. 그래서 제가 이걸 뜯어버릴게요. 여기서 B라는 요 라인을 뜯어버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 공룡에다가 그림자만 이렇게 합성하도록 이렇게 합성을 했어요. 얘를 놓고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알죠? 보다시피 그림자 발바닥이 보이죠. 없으면 얘가 이렇게 보면 보일 텐데, 그죠? 네? 그림자가 이렇게 따로 있어야 돼요. 그림자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 영상을 합성을 하면 되겠죠? 요거 역시 이렇게 잡고 머지를 누르면 이렇게 합성이 돼서 잘 보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캐릭터가 그림자 다음에 실사 영상을 합성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럼 그림자가 잘 매칭이 돼서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이 잘 만들어지죠. 그림자가 있으면 저기에 뭔가 같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봤더니 제가 그림자를 빼고 볼게요. D 누르면 빠지는데 이게 실제 영상이야. 근데 내가 그림자를 넣었더니 뭔가 밝아지네요. 그렇죠? 그림자가 아까 봤듯이 이 자동차랑 저 뒤에 있는 건물에 대한 거를 이미지 플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중첩돼 가지고 좀 환해지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레이드로 살짝 줄여줄게요. 그레이드로 살짝 블랙 포인트나 이런 걸 좀 조절을 해서 어둡게 이렇게 빼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자만 잘 어울려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처리를 해놨어요. 제가 여기는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역시 백드랍으로 묶어서 제가 얘는 이름을 섀도우 NBG라고 하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캐릭터 파트만 묶어놓은 거, 그림자랑 배경만 이렇게 묶어놓은 걸 이렇게 합성해서 왔어요. 여기까지는 약간 뭐 애프터 이펙트에서 행하는 것 중에 뭐 레이어 3개 쌓아놓고 섞는 거랑 뭐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캐릭터만 좀 변형시키고 있을 뿐이지.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실사랑 3D랑 합성을 하면 뭐 그림자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실사 촬영한 게 뒤에 깔리고 내가 3D 만든 게 앞에 있다 보니까 이게 뎁스라는 게 판별이 안 돼요. 그죠? 그냥 무조건 3D는 무조건 앞에 보일 거야. 내가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자꾸 지나가는 것이 좀 이상한 부분이 앞에 나타났죠? 이상한 거 안 느껴지나요? 여기 보면 이 위치 수평 라인이 보면 여기에요. 발 디딛는 공간이. 그런 걸로 봐서 건물하고 이 산타페 차량 사이에서 뛰어가는 모습인데, 처음에 보면 이렇게 산타페 앞에서 보이죠. 그러니까 산타페 뒤에 있어야지 이 영상이 맞는데 산타페 앞에 있으니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뭘까요? 저게 산타페가 앞에 있게끔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룡을 어떻게 한다? 발을 산타페 모양만 따서 안 보이게끔 처리하면은 그럴듯하게 보일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다가 로또라는 걸 한번 오른 버튼에 이렇게 탭을 눌러서 로또, 마스크 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로또라는 애는 로또로 마스크를 따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로또를 딸 때는 여기에 보면 왼쪽에 로또 메뉴 중에 이렇게 베지어 커브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 쓰는 거는 베지어 커브 많이 쓸 거예요. 눌러서 제가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게 그냥 포토샵이면 여기서 끝나겠지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다 맞춰줘야겠죠. 이만큼을 잡고 여기고 대충 여긴 것 같은데 투시가 바뀌면서 이제 로또 따는 라인도 바뀌어야겠네요. 그죠? 이거 일일이 다 해야겠죠. 그래서 그 VFX 지원하는 친구들 대부분 포트폴리오에 뭐가 있냐면 로또 이렇게 시간당 얼마나 정교하게 땄는지를 포트폴리오에 넣어요. 이 로또만 따는 업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게 그냥 완전히 노가다죠. 그리고 이제 또 시간에 따라서 여기 있을 때 여기 있고 완전 노가다. 그죠? 대충 딸게요. 이런 식으로 딸 수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갔죠. 언제 땄다고요? 이건 다 따기 힘들죠. 여기까지만 지나가니까 뭐 이렇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나도 기억이 잘 안 난다. 어디로 들어왔지? 이렇게 해서 알았다. 저 로또를 딴 거는 지금 공룡 그리고 그림자 배경 이렇게 있는데, 배경에서 저 차 그림만 따가지고 맨 앞에 보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삐지로 로또한테 삐지한테 가서 삐지한테 가고 삐지 영상을 로또를 딴 거니까 제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레이어 하나로 더 쌓으면 되죠. 저 자동차 그림만큼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보면 제가 이거를 맨 마지막에 들어온 애한테 머지로 합성을 해주면 되겠죠. 머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번. 자, 여기 가끔 이상하게 안 들어올 때는 알파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됐으니까 이럴 때 이제 프리멀트라는 것들을 써요. 잠깐. 맞지? 뭔가 안 들어왔는데. 응? 얘가 왜 공룡 다리가 들어왔을까요? 또 잘못 들어왔나? 바보. 캐릭터에서 땄구나. 이거 배경에서 따야 되는데 캐릭터에서 따네요. 바보. 배경이 얘죠. 저 마스크 따서 앞에다 둬야 되는 게 캐릭터 다리가 아니고 배경의 다리인데 제가 여기다 연결할 걸 저기다 연결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따면은 자동차가 안 보이는 이유는 사이즈 조정하기 전에 것을 따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사이즈 조정한 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조정한 데다 땄어야겠죠. 이거 아니고 여기 리포맷에서 사이즈를 조정해줬던 이곳에다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럼 자동차가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럼 얘가 로토로 자동차만 배경에서 따온 것을 맨 앞에다가 놓은 꼴이 되고 여기다 1번을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내가 자꾸 잘못하고 있나? 1번 또 순서를 잘못 썼군요.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게 A고 밑에 깔려야 되는 게 B인데 제가 로또 딴 걸 밑에 깔았네요. 그죠?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얘가 A고 위에 깔려야 되고 밑에 깔려야 되는 게 캐릭터랑 배경이랑 그림자가 들어오는 애가 이렇게 깔렸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보일 테니까. 그죠? 그죠? A가 위의 모습, 그러면 여기 내가 자동차만 딴 거를 위에다 두고 그리고 캐릭터랑 그림자랑 배경까지 온 게 밑에 깔리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근데 보다시피 로또를 시간 내서 따지 않는 이상은 중간값에 막 이렇게 막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생고생이에요. 로또를 따면. 그렇죠? 그런데 로또 시간 내서 따도 돼요. 사실은 이걸 더 속편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도 되는데 요런 방법도 있지만 요런 방법도 있어요. 마야와 헬이 있을까? 얘를 트래킹 해왔잖아요. 얘를 트래킹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아까 봤듯이 얘처럼 3D상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앞에다 배치시키고 건물만 외형을 따서 뒤에다 배치시켜서 매칭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 보면 내가 이 앞에 있던 자동차를 3D로 가져올 수도 있어. 가져오는데 얘가 막 누크가 이 3D 파일을 뭐 시네마 4D 파일 포맷을 아느냐? 모르겠죠, 당연히. 얘는 뭐 영상 편집, 영상 합성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요 3D로 생성된 얘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알렘빅 파일이라고 하는데 ABC 파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확장자 중에 FBX, 뭐 OBJ 이런 건 3D 파일인데 ABC라고 붙은 파일이 있는데 그거는 어떨 때 가장 흔하게 많이 쓰냐면 그 유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 보면 유체 같은 경우는 물이 이렇게 덮치는 씬 같은 거 볼 때 사실 메이킹에서 보면 걔네들은 파티클이란 작은 입자를 수백만 개를 연결해가지고 물처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걔 생각을 해봐. 입자 하나와 하나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어서 하나 입자가 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갑자기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고 하나의 오브젝트가 네다섯 개의 오브젝트가 되고 막 이래요. 특히 물, 불 이런 이펙트들은. 근데 걔네들을 시네마 4D에서 만들면 걔네밖에 못 써. 그렇게 합성하는 거 거기서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마야라든가 아니면은 뭐 언리얼 엔진에다든가 진짜 누크에 보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한 거야. 5개가 하나 되고 하나가 3개 되고 막 이런 현상이 되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영상은 프레임당 30장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죠? 그거를 프레임당 오브젝트 형상으로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가 아니고요. 프레임당 오브젝트가 하나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프레임당 하나 있다, 프레임당 하나 있다, 프레임당 하나 있다, 프레임당 2개 있고 이런 상관이 없어. 왜냐면 프레임당 오브젝트를 계속 불러댈 테니까. 그래서 프레임당 오브젝트를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알렘빅 파일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파일 포맷이든 아니 어느 그 플랫폼 뭐 언리얼이든 누크든 마야든 맥스든 그쪽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FX에 관심 있고 이러다 보면 뭐 리얼 플로우라고 해서 물 만드는 우리가 뭐 해운대나 컨택트나 이런 데서 이제 나왔던 그런 재난 영화에 흔히 쓰이는 이펙트 그 물을 만드는 툴이 있는데 걔가 이제 만들고 나서 대부분 마야나 C4D로 가져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프레임당 저장된 폴리곤의 형상으로 가져오려고 알렘빅 파일을 가져와요. 하여간 토론이 좀 길었지만 하여간 어느 플랫폼에든 갈 수 있게끔 용량은 크지만 쓸 수 있는 게 알렘빅 파일이고 얘가 그래서 자동차가 알렘빅 파일로 만들어졌어. 왜냐면 그 시네마 4D에서 트래킹 한 다음에 이 앞에 똑같이 만들고 뒤 똑같이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제가 고민을 안 한 것 같은데 진짜. 여기다 알렘빅 파일을 하나 줄게요. 여기 있다. 프론트 ABC 파일이 알렘빅 파일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얘를 3D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얘를 마스크 씌우면은 되잖아요. 카메라 따라 잘 움직일 테니까. 로또를 딸 필요 없겠네? 이 생각이 든 거죠. 이 로또 따는데 뭐 한 3-4시간 걸릴 거 이제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버리고 씌워놓을게요. 여기다 무엇을 쓸 거냐면 알렘빅 파일을 쓰도록 할게요. 처음 보고 좀 생소하긴 하겠지만 하여간 3D로 뭔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알렘빅 파일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리드를 통해서 부르면은 안 되고요. 왜냐면 영상이 아니니까 리드가 아니야. 리드 오브젝트를 가져야 되니까 리드 지오메트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열면 이런 지오메트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불러드리면 돼요. 그 알렘빅 파일을. 알렘빅 파일이 BG 프론트 ABC라는 파일이고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불러드리겠대. 이게 3D 쪽에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지오메트리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보다시피 카메라 001_2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알렘빅 파일에는 오브젝트 형상도 있지만 카메라도 오브젝트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드리면 돼요. 그럼 보다시피 카메라가 하나 만들어지죠.
카메라 지워 불렀고, 그런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이게 3D 오브젝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개들이. 여기 3D로 가서 볼 수 있는 게, 누크는 탭을 누르면 3D로 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카메라 보이죠? 카메라 보이죠? 그리고 여기 요거 이제 카메라와 아까 자동차 모습만 딴 것을 이렇게 연결할 때는 여기를 3D 공간 씬으로 만들어 줘야 돼서 제가 탭을 눌러서 씬이라고 검색을 하면 3D 씬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 3D 씬에다가 여기 자동차 RMB 파일을 연결하고 여기서 얻어진 카메라도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3D 공간에서 만들어진 거를 화면에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스캔라인 렌더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D 공간을 그냥 공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를 2D 이미지로 볼 수 있게끔 렌더링을 해주는 게 요거고, 여기 보면 카메라 연결해 달라고 돼 있고, 여기 오브젝트 삐지군요. 삐지를 연결해 달라고 돼 있네요. 삐지는 누굴까요? 저기겠죠. 여기 있는 삐지는 얘가 되겠죠? 이렇게. 오브젝트. 삐지. 삐지는 이쪽이고, 카메라 C는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이렇게 복잡한 구조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죠. 렌더링에서 본 게 이렇게. 이때 아까 봤던 얘를 이렇게 렌더링해서 가져왔어요. 마스크로 가려져야 되는 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폴대도 있더라고요. 폴대도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온 C4D에서 이제 만들어서 ABC 파일로 저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얘네를 그냥 합성하면, 제가 이렇게 해서 얘를 그냥 이렇게 합성을 해버리면 이렇게 보여요. 자동차가 가려지기는 했네요. 그래서 플레이해보면 뭐 공룡은 나중에 차지하고라도 자동차 보면 이렇게 내가 로또를 딸 필요가 없겠죠. 그냥 3D를 가져와서 스캔라인 렌더러로 이미지를 렌더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얘를 그냥 이렇게 놔두면 문제가 있죠. 저 뒤에 있는 자동차 그림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시네마 4D에서도 트래킹 한 다음에 바닥에다가 그림자를 들이기 위해서 플랜을 깐 다음에 그림자만 받으면 그냥 회색의 바닥만 보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걔를 컴포지트로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합성을 해서 보여줬죠. 얘도 이제 똑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얘는 자동차죠. 얘가 자동차가 들어올 때 프로젝션 3D라는 애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로젝션 3D. 제가 이게 뭐냐? 이거 뭐가 들어온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프로젝션으로 어떤 이미지를,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미지를 투사시킬 거예요. 프로젝션 3D라고 하고요. 프로젝션 3D. 이거를 이용해서 카메라 연결해 달라고 하네요. 카메라는 얘고, 그리고 이미지는 여기 아까 말한 요 삐지고,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션 된 거를 이렇게 해서 RMB 자동차한테 연결해주면 이렇게 보이겠죠. 3D로 가서 보면 더 확연히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그죠? 카메라 입장에서 이렇게 투사시킨 걸로 보이죠.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프로젝션을 이렇게 밀어서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C4D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플레이해보면 이런 식의 실시간은 안 되네. 짠. 보면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서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베이킹 하듯이 발라줬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앞에가 아까 회색이 아니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렇게 밀어서 붙여버리니까 결론적으로 로또를 따지 않더라도 그럴듯하게 마스킹이 되죠. 공룡이 흐릿하게 알파가 잘 안 먹는 거는 제가 여기다 프리멀트를 하나 깔아주면 될 것 같아요. 스캔라인 렌더러에다가 프리멀트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결론적으로 아까 하던 노가다 방식의 로또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트래킹을 C4D에서 잘하고 그걸 알렌빅으로만 잘 가져온다면 그 노가다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뎁스가 느껴지는 영상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할게요. 두 개를 만들었었네. 이제 마스크라고 하죠. ABC 마스크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잠깐 10분만 쉴까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이펙트들만 할 거라서 11시 10분까지 쉴게요. 네. 스튜디오는 안 써봤어요. 누크 X는 트래킹 할 수 있는 애고, 그냥 누크는 트래킹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흡성력이 아니고 그 스튜디오밖에 안 가는데 영상을 편집이 안 되네. 학생용도 누크 X 깔았었는데. 이거 잠깐만 깔리면 라이센스 인증하라고 쓸 거야. 그게 안 써지는구나. 출사. 잠깐만. 내 핸드폰.
구양호. 양호 그래. 네. 그리고 김휘연. 김휘연 왔어요? 아 잠깐. 김휘연은 출석이 돼 있었구나. 미안해요. 박예지. 네. 그리고 양문란. 네. 네. 질문이 있는데 네. 얘를 여기서 리드해가지고 가져와야 되잖아요. 아 잠깐만. 난 저기다 부르지.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한영이나 이런 걸 안 먹고 한거를 안 먹거든. 리드도 안 그래서 먹고. 제 끝을 해놨어요. 여기도. 코도 지원 안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좋은 거는 시퀀스, 데뷔 전에 PhD 시퀀스 쫙 뽑아서 가져오는 게 좀 좋고. PhD 시퀀스요? 네. FKF나, 프리미어에서 PhD 시퀀스 잘하는 거 그리고 오늘 지금 과제를 제출해라고 했던 신거예요. 근데 이거는 편집이잖아. 스토리에 갖고 편집을 하고 빡빡하게 이제 쓸 수가 없어. 뒤에서 해석을 직접 하는 거. 툭 치는 거 아니라 딱 보고 신청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 여기 뒤에 정지는 얘는 약간 커플들은 스토리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지. 정지하는 게 손가락으로 트래핑하는 이유가 없어서. 이야기 부제에 맞게 좀 잘 짜오긴 했는데, 너무 정적이야. 뭔가 이제 사물이 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고 걔를 보고 이렇게 추정을 하잖아. 카메라들이 딱 보고 이렇게 좀 이동을 해주면 좀 지루하지 않겠지. 이거 계속 정지해 있으니까 그냥 이게 뭔가 짧은 시간에 유튜브 재밌게 보려면 카메라가 조금 움직이고 조금 역동적으로 움직이면 더 다이나믹 할 테지만 지금 너무 정지샷만 있는 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 정리를 하는데 지금 춤추는 게 걸어가면서
그럼 이렇게 카메라가 팔로우하듯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서 사진을 넣으시죠. 이 같은 경우는 얘가 빼꼼히 내고 있고 이렇게 딱 나올 때 카메라 옆에 있는 이렇게 걔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은 다른 곳을 보다가 제가 도면 등장을 했으니까 걔한테 포커싱이 된 다음에 이때까지는 걔를 주목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들 그러더라고. 하도 장기사용을 하다가 루크는 합성하기 위한 애지 3D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시뮬러 코드에서 캐릭터만 연결해서 캐릭터만 가지고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캐릭터가 여기서 셀폰이 나는게 아니잖아. 이거 마스크를 따야 되잖아. 에피테이트가 루크에서 마스크를 여기서 따겠지. 그리고 이제 특수효과라든가 이제 기타 어떤 걸 할 때는 시뮬러 코드에서 직접 할 수 있지만 얘보다는 무도사인데 굉장히 좀 뭐랄까 변화도 많이 줄 수가 있고 새롭게 좀 많은 여지가 있는 시뮬러 코드는 렌더링이라는 걸 거쳐야 되잖아요. 렌더링하고 맞아주면 다시 렌더링하고 또 렌더링하고 이 시간을 계속 처리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까 밋밋하더라도 소스만 렌더링을 해서 이제 공룡을 합성하듯이 뭉크나 이렇게 뭔가 양념을 시켜주는 거지. 하나 더 추가해봐. 아까 말했듯이 춤추면서 걸어가는 샷을 인생 샷을 주면
더 가볼게요. 이제 여기 아주 기초 공사예요. 그래서 캐릭터 갖다 놓고 배경하고 그림자 한 다음에 이제 마스크 따야 될 부분은 마스크 따가지고 약간 이제 공간감이 있도록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야외 촬영을 하면 흔히 보여지는 효과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이런 효과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공룡이 이렇게 또렷하게 보여요. 그죠? 그런데 사실 야외 현장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약간 빛 번짐 현상이 생기죠. 요렇게 생기죠. 보다시피 상단에 있는 것은 그냥 지금처럼 이미지를 이렇게 인첩해서 보였을 뿐이고 밑에 있는 거는 뭔가 빛이 번지는 효과를 줌으로 인해서 이 캐릭터가 실제 이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배경에 있는 빛을 이렇게 번지게 하는 라이트 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룡한테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공룡이 나온 여기 딸에다가 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룡한테 줘야 되니까 제가 여기다가 탭에 라이트 랩이라고 치면 되고요. 라이트 랩이라고 치면 되고, 자, 공룡한테 효과를 줄 건데 어떤 이미지를 이용해서 빛을 번지게 할 건지 B한테 드려요. 그럼 당연히 저 백그라운드에 있는 영상에 있는 것을 써야겠죠. 그래서 제가 얘를 여기 백그라운드 트랜스폼까지 되는 애한테 이렇게 연결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좀 세기를 보면 라이트 랩한테 인텐시티를 좀 높여주고 보면 이렇게 빛이 번지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좀 과도하게 할게요. 우선은 빛이 번지는 효과를 주고, 근데 빛을 번지는 효과는 여기 두상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이게 밖에 있는 뭐 이런 스카이에서 빛이 번지는 거 오른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여기도 밝아. 그죠? 라이트 랩이 없을 때 이렇게. 그죠? 여기는 빛이 번지면 안 되잖아. 그죠? 너무 세게 해볼게. 세게. 더 세게 해놓을게. 확연하게 보이게. 좀 세게 했어요. 얘는 번지면 안 되잖아. 그죠? 얘는 번져도 돼. 그죠? 얘는 번지면 안 돼. 그럼 뭘로 처리하면 되죠? 마스크로 처리하면 되겠죠. 우리가 아까 마스크 처리하는 거는 로또로 한다. 그래서 배경에 있는 소스로 이렇게 다 빛을 번지게끔 만든 거니까 아, 배경한테 야, 위에만 나오게 하고 밑에는 배경 나오지 않게 해주면 배경 위에서 번지는 걸 막겠죠. 그러면 제가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얘한테서 오는 것을 로또를 따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로또를 따서 어떻게 할 거냐면 한 요 정도 위에만 보여야 되니까 제가 여기만 딸게요. 이렇게 짠. 네? 그래서 얘를 배경한테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보일 거고, 배경한테 가서 알파를 누르면 이렇게 보이죠. 너무 뚜렷하게 알파가 따진 것 같아서 여기 로또 딴 데다가 포인트에다가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보다시피 뭔가 점선이 나오면서 확장되죠. 그죠? 그래 놓고 다시 A를 누르면 얘는 마스크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라데이션이 먹히게끔 마스크를 따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배경한테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여기서 라이트 랩까지 한 것만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를 1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로또로 따서 배경이 들어오는 걸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보이네. 이럴 때 이제 알파가 잘 적용이 안 된 거니까 이럴 때 이제 프리멀트를 주면 됩니다. 또 그럼 이렇게 밑에가 빠지죠. 그죠? 그래서 공룡한테 라이트 랩을 씌워서 배경에 있는 이미지를 확산시킬 건데 배경이
전부 다 나오는 것보다 윗부분만 빛이 반사가 되도록 마스크 로또로 날린 거예요. 그래놓고 이 라이트 랩한테 적당히 조절을 하면 되겠죠. 라이트 랩은 여기 있고, 이렇게 보면 여기만 이렇게 확산돼서 날아가죠. 그죠? 그리고 밑에 다리는 이제 빛이 발산하는 게 사라졌죠. 그래서 배경과 빛이 확산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너무 센가요? 30. 빛이 확산되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이걸 해볼까? 이거 하죠. 이제 CG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생겨요. 보다시피 똑같은 바퀴를 렌더링 했는데 얘는 멈춰있는 바퀴처럼 보이고 얘는 굉장히 빨리 달리는 바퀴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운동 방향에 따라서 이미지가 밀리는 블러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흔히 모션 블러라고 해요. 좀 격차 블러라고 하는데 어디에서도 알 수 있냐면 헬리콥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헬리콥터에서 누구와 누구의 차이는 얘는 뭔가 그냥 장난감처럼 딸리는 느낌이고 얘는 뭔가 역동적으로 나가는 느낌이고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거를 블러 처리해서 이렇게 보여요. 사실 이게 셔터 스피드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치고 여기 나올 수도 있지만 하여간 물체가 움직일 때는 이렇게 블러 현상이 줘야지 역동적인 느낌이 들고 특히 이제 이런 레이싱 샷에서는 자동차를 뚜렷하게 보이고 주위에 배경 있게 블러 현상이 일어나야지 뭔가 다이나믹하게 달리는 느낌이 들고 그런 것들이 모션 블러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 C4D에서 렌더링 할 때 채널을 뽑을 때 이게 아닌데 뽑을 때 공룡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공룡한테 다시 1번 놓고 보면 이 공룡은 EXR로 렌더링 할 때 뭐 이런 디퓨즈 다이렉트 SS 다이렉트 뭐 아까 스페큘라 다이렉트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여기에 무엇도 있냐면 여기에 안 보인다. 있다. 모션 벡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션 벡터는 이것만 추출을 해요. 요거 보다시피 RGB 색깔로 등장을 해서 운동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채널을 구성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X는 좌우, Y는 위아래, Z는 앞뒤로 가는 그런 모션에 대한 벡터 값을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얘가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여기고요. 오랜만에 해서 어디다 적용해 줬는지 봐야 돼. 잠깐만요. 이거 만든 걸 또 봐야 돼. 들어가서 그냥 쓰면 되겠구나. 제가 여기를 왔고요. 여기가 1번으로 났어요. 아까 공룡일 때는 채널이 잘 보였는데 제가 이렇게 막 합성하고 하다 보면 알파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아까 봤던 모션 벡터가 사라졌죠. RGB만 있네요. 그 쓸 수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대고 여기 출력한 데다가 모션 벡터를 쓰기 위해서 탭을 눌러서 카피로 아까처럼 채널을 하나 복사해 오면 되겠죠. 어디부터? 맨 처음에 있던 캐릭터한테는 모션 벡터가 있었으니까요. 카피로 해서 여기 B가 적용돼야 되는 이미지를 뜻하고요. A가 원소스라고 그랬죠. 가져와야 될 소스는요. 여기는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캐릭터로부터 무엇을 가져올 거냐면 모션 벡터라고 해서 모션 벡터 어딨니 모션 벡터 모션 벡터 RGB 채널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션 벡터를 RGB로 따로따로 불러서 얘한테 RGB의 모션 벡터로 연동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까 캐릭터에 있던 모션 벡터 RGB 색깔을 지금 여기 최종적으로 내려온 곳에 모션 벡터 RGB로 적용을 시킨 거예요. 복사를 해온 거죠. 그래놓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이제 보이죠? 연결 안 했구나. 얘가 1번.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모션 벡터가 이제 등장을 하죠. 페이지 모션 벡터.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채널만 있다면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적용하냐면, 자, 이 정도 넣을까? 여기다 넣고, 바로 그냥 써주면 돼요. 벡터 블러라고. 됐죠? 벡터 블러 이렇게 됐고, 제가 여기다가 벡터 블러에다가 값을 높여주면, 근데 벡터 블러 이 렌더링 한 게 뭐였냐면 이분이 아놀드로 렌더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UV 채널을 모션 벡터 중에 아놀드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아놀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RGB가 좀 이렇게 이걸 볼까요? 이거? 그래서 블러 값을 좀 높여주면 어디 있냐? 어마운트 여기 있다. 네? 안 보이지? 1번. 보이나요? 얼굴이 이동 속도가 빨라질 때 많이 뭉개지죠? 그리고 속도가 느린 이제 엉덩이나 이런 쪽은 별로 블러가 없죠. 그렇죠? 운동량이 많은 곳에다 이렇게 블러를 줄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적당히 뭐 세게 준 거예요. 지금은 세게 이제 과도하게 보이라고. 움직일 때 블러가 팍팍 생기는 게 보이죠? 근데 뭐 이 정도 세기는 필요 없으니까 블러 값을 한 3 정도? 3에서 5 정도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다지 역동적인 샷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보면 이렇게 움직일 때 역동적으로 블러가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모션 블러, 벡터 블러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해볼게요. 저 중간에 마지막은 이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뭐 블러 중에 이런 블러도 있어요.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하고요. 흔히들 약어로 DOF라고 하는데 피사체를 바라볼 때 가깝고 먼 곳을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해서 또렷한 것과 먼 곳에 있는 흐릿한 것을 구별시켜주는 것들을 대부분 이제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좀 오래됐긴 했는데 아이폰이 인물샷 찍는데 요게 된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굉장히 잘 팔렸던 데가 있어요. 지금도 되죠. 인물샷이. 그 당시 갤럭시는 전부 다 이렇게 찍혔었어요. 뎁스 오브 필드는 안 되죠. 그래서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서 블러링을 처리해주는 것들을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뎁스 오브 필드도 어디서 쓸 수가 있냐면 GDEPS 채널에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쓰기가 좀 까다롭던데 이렇게 됐고요. 제가 채널을 하나 또 복사를 해올게요. 카피를 눌러서 B 우리 적용시켜야 되는 거는 지금 최종 이미지 영상이고요. 제가 여기다가 A라는 애는 누구한테 가져오냐면 역시 캐릭터한테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캐릭터한테 이렇게 가져오는데 어떤 걸 가져올 거냐면 GDEPS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뭐 뎁스라고 있을 거예요. 뎁스 Z 요거를 뎁스 Z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빨간색이 아마 이미지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쵸?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면 여기 수치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저기 값들이 바뀌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뭔가 깊이감을 갖는 채널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RGB 여기다가 GDEPS 포커스 GDEPS 포커스라는 필터를 주면 되고요. 그냥 뿌옇게 다 날아갔네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여기 아웃풋 오른쪽에 보면 이게 그 결과로 보는 게 이거고 여기 보면 내가 어디다 포커싱 하는지 이렇게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눌러서 이렇게 가져가봐요. 그쵸? 보다시피 공룡한테 가니까 공룡이 좀 또렷해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흐릿하게 날아가죠.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게 결과고요. 제가 이거를 포컬 플랜 셋업이라는 곳에 가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보일 거래요. 그래서 뎁스 오브 필드 값을 조금 조절을 해서 이렇게 세 단계 정도 나눌까요? 다시 리절트로 가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값이 그래서 포커스를 움직이면 다 날아가고 자동차한테 되면 이렇게 저 건물한테 되면 이렇게 그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값이 적용이 되는 게 다 달라지죠. 그죠? 이렇게 포커싱 할 때도 씁니다. 사이즈가 그래도 센데 이렇게 포커싱 할 때 써요. 여기 이제 방법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 뎁스로 놓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공룡한테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죠? 앞에 게 날렸네요. 포커스가 공룡한테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방법에 따라서 뎁스 표현하는 것도 틀리니까 바꿔가면서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간 제가 이렇게 한 것들은 전부 다 백드랍으로 놓고 이름을 적용해 주죠. 블러
VFX 블러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본적인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뭐 알렘비 파일을 더 AOC 앰비언트 오브 오클루전을 넣어서 좀 뭐 깊이감을 좀 더 준다든가 밝고 어두운 걸 좀 강조해서요.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그거는 뭐 따로 한번 해보세요. 뭐 같이 실습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긴 한데. 저거 어디다 넣지? 여기다 넣으면? 여기 결과 누크 파일도 같이 넣어줬습니다. 결과 뽑을 때는 그냥 뭐 간단해요. 여기서 맨 마지막 노드를 잡고 라이트로 쓰는 거라고 해서 라이트 해가지고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한글 폴더 쓰면 안 되고요. 한글 이름도 쓰면 안 됩니다. 그 파일 이름도 파일 타입은 뭘로 할까요? mov로 할까요? movie.mov라고 확정자명까지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덱은 mpeg4로 할까요? H264를 하죠. H264. 그래서 렌더 누르면 이렇게 렌더링이 될 거예요. 라이트라는 거를 통해서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죠? 좀 다이나믹하게 좀 블러를 좀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과물 낼 때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잠깐만 40분인데 50분까지 쉬면서 여러분 그 과제 해왔던 거 있죠. 그거랑 이제 캐릭터를 좀 꺼내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체크를 할게요. 11시 50분에 과제물을 좀 꺼내주세요. 체크해줄게. 잠깐 이게 안 껐다.